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최첨단 노드를 걸어 잠근 애플, 이번에는 다룰 수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UDN 등 대만 매체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애플이 TSMC의 2나노 칩 용량 대부분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게 뼈대입니다. 이 과거에도 TSMC 최선단 노드를 애플이 가장 먼저 사용해 왔고, 이런 소식 자체가 팹리스의 설비 용량 확보 경쟁을 유인하려는 TSMC의 마케팅적 요소가 있음에도 올해는 다른 각도로 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외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뼈대는 애플이 TSMC 첫 게이트올 라운드가 적용된 노드인 2나노 설비 용량을 50% 이상, 반절 이상 잡았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TSMC 2나노 노드 공장은 두 개인데요. 아직 미국 애리조나는 가동 전이고, 대만 바오산 공장과 가오슝 공장 두 곳입니다. 이 바오산 공장의 2나노 팹을 애플이 다 가져간 상태고, 이 가오슝은 애플을 뺀 다른 팹리스, 가령 그 미디어텍, 인텔, 퀄컴 등이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애플이 TSMC 바오산 팹 싹쓸이에 나선 것은 이 한꺼번에 2나노 칩을 많이 만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년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8에 들어갈 A20 칩, 그리고 AP죠. A20 칩부터 시작해서 맥북에 들어갈 M6 CPU, 그리고 혼합 현실, 그 MR 헤드셋인 비전 프로에 들어갈 R2 칩도 2나노 공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칩의 가지수가 많은 만큼 일찌감치 2나노 노드에 대한 입도 선매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애플은 TSMC의 1대 고객입니다. 가장 큰 고객이죠. 특별한 협업 체제가 그 애플과 TSMC 간에는 꾸려져 있었는데요. 애플은 TSMC의 선단 공정을 가장 많이 채택하는, 가장 먼저 활용하는 팹리스입니다. 그래서 TSMC는 애플 산하에 있는 공정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최선단 노드를 개발해 왔습니다. TSMC 최선단 노드를 가장 먼저 활용할 애플이 최첨단 공정 론칭에 도움을 주고, TSMC도 이런 애플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두 기업은 공생해 왔는데요. 실제 엔비디아, AMD, 인텔 등에는 칩 제작에 따른 선수금을 요구해 온 TSMC가 애플에게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제작 설비 활용 가격을 인상할 때도 애플에게만큼은 특별 할인가를 적용하는 등의 특혜를 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팹리스들이 이런 TSMC의 영업 전략, TSMC의 애플에 대한 그 특혜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그 주력 사업에서 애플의 인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아이폰부터 떠올리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애플은 폴더블 폰 경쟁에서도 가장 뒤처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AI 폰에서도 기선을 경쟁사에게 완전히 내준 상태죠. 최근 나온 아이폰 17의 경우는 가격을 올린 것을 두고도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예전만 못하다는,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평가가, 시장 평가가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소비자가 예전만한 애정을 애플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TSMC가 간행처럼 굳어진 그 애플에 대한 배려 자체가 이제는 좀 이상한 배려처럼 비춰질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 그 TSMC의 2대 고객인 미디어텍, 그리고 떠오르는 다크호스를 넘어서 최대 고객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는 엔비디아까지 이런 애플의 TSMC 용량 싹쓸이를 고깝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그 팹리스 간 알력, 그 TSMC에 대한 불만,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부 팹리스의 파운드리 이원화 전략 결행,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인텔 지분 인수에서 보듯 그 지정학적 구조와 맞물린 파운드리 싸움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엔비디아, 인텔 지분 인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TSMC의 독과점 이슈를 피해서 파운드리 물량을 좀 더 다원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앞서 트렌드 포스는 TSMC의 2나노 팹 용량을 서둘러 확보하는 그 팹리스를 두고 꼽았는데요. 바로 애플과 미디어텍이었습니다. 모두 AP를 주로 만드는 팹리스죠. 애플은 앞서 말씀드린 내년 가을에 나올 A20 칩, 그리고 미디어텍은 디멘시티 9600을 TSMC 2나노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 퀄컴이 빠진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현재로서는 퀄컴도 내년 가을에 공개할 차세대 AP를 TSMC 2나노에서 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삼성이 올 가을부터 가동해서 엑시노스 2600을 2나노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 바로 SF2 노드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 SF2, 2나노 1세대 노드인 SF2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퀄컴의
2나노 선택도 달라질 여지가 적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가격이 저렴하지만 발열 등을 극복하고 칩 양산에 삼성 파운드리가 문제가 없다면 굳이 삼성을 피해서 전량 모든 물량을 TSMC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만들 유인은 크게 낮아지는 것이죠. 사실 2나노의 경우는 파운드리 옵션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인텔의 경우는 1.8나노에서는 외부 칩을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칩만 만들겠다는 것이죠. TSMC, 삼성만이 2나노가 가능한 상황에서 인텔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1.8나노에 집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실상 외부 칩은 포기한 것입니다. 일본의 라피더스 같은 경우도 2027년 내후년이죠. 2나노를 양산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목표입니다. 일본은 파운드리 존재 자체가 없던 나라입니다. 27년에 가능할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TSMC를 빼면 2나노가 가능한 것은 삼성이 유일한데요. 삼성의 경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백신을 3나노에서 제대로 맞은 바 있습니다. 3나노에서 군림하던 TSMC 패권이 2나노에서는 삼성이 강력히 도전하는 구도로 변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3나노에서 백신을 제대로 맞았고 2나노에서는 조금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TSMC의 2나노 용량을 50% 넘게 애플이 가져가는 현재 TSMC의 상황은 많은 에피소드로 연결될 소지가 큰 이슈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삼성은 그간 성숙 노드와 첨단 노드에서 전혀 성과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는데요. 성숙 노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닌텐도 게임기 스위치2에 탑재된 칩을 8나노, 삼성 8나노가 수주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IBM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 칩을 7나노 공정으로 수주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최신 노드에서는 테슬라의 AI6 칩을 20조가 넘는 규모로 수주하는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이제 추가 성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TSMC 2나노 노드에 대한 애플의 싹쓸이 소식이 나온 것이죠. 결국 최대 관건은 엑시노스 2600의 양산 성공 여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대 변수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부 실력입니다. 실력이 레퍼런스로 쌓이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외면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당장 퀄컴부터 반응할 것으로 봅니다. 퀄컴은 자신의 AP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할 유인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삼성은 퀄컴의 AP를 가장 많이 탑재해주는 세계 최고 스마트폰 업체죠. 퀄컴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 하나둘이 아닌 곳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엑시노스를 삼성이 2나노에서 무난히 양산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주, 그리고 TSMC의 추가 가격 인상, 애플의 TSMC 가점 이슈, 애플의 2나노 가점 이슈가 만들어낼 칩 시장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